그는 그녀의 옷에서 장식용 황금 핀을 잡아 뜯어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두 눈을 찔렀고 피 흘리는 눈알은 흥건하게 젖어 그의 뺨을 적셨고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엉킨 핏방울이 계속해서 나오더니 갑자기 검은 피의 소나기가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자, 첫 구절부터 많이 놀라셨죠? 여기서의 그는 오이디푸스 왕을 말합니다.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황금 핀으로 자신의 두 눈을 찔러 바닥을 온통 피바다로 만듭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계를 잠시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제우스의 사제와 많은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가 오이디푸스 궁전 앞 제단 근처에 탄원자로 앉아 있다. 오이디푸스가 궁전에서 등장해 그들에게 말을 건다. 자, 첫 부분 설명인데요. 무대 중앙에 오늘의 주인공 오이디푸스가 등장합니다. 우측에는 제단이 있는데 제우스의 사제가 그 곁에 서죠. 비극의 첫 장면은 곧바로 종교적 제의를 연상시킵니다. 주변으로 수많은 탄원자들이 몰려와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오이디푸스는 자신만만합니다. 그는 외지에서 왔지만 테베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테베의 왕이 되었을까요? 테베로 향하는 길목에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마치지 못하면 사람들을 잡아먹던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스핑크스는 얼굴은 여자면서 몸은 사자 모습을 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두 날개도 달려 있었습니다. 우연히 오이디푸스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침에는 4발로, 점심때는 2발로, 저녁에는 3발로 걸으며 발이 많을수록 약한 존재는 무엇인가? 정답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약간 당황한 스핑크스는 2번째 수수께끼를 냅니다. 2명의 자매가 있는데 언니가 동생을 낳고 곧이어 거꾸로 동생이 언니를 낳는 것은 무엇인가? 오이디푸스는 언니가 동생을 낳고 동생이 언니를 낳는 것은 오이디푸스는 헤메라와 닉스라고 대답합니다. 헤메라는 낮이고 닉스는 밤이죠. 자신의 수수께끼를 오이디푸스가 완벽하게 마치자 분노에 사로잡힌 스핑크스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미쳐 날뛰다가 죽게 됩니다. 이로써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구원자이자 영웅으로 부상하고 때마침 남편이 살해당해 미망인이 된 테베의 왕비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여 테베의 왕이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백성들의 전폭적인 존경과 신임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생의 절정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테베에 역병이 돌더니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과 죽음으로 더럽혀진 도시 사람들은 오이디푸스에게 구원을 갈망합니다. 더럽혀진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또 한 번 테베를 구하는 일이 이제 오이디푸스의 새로운 사명이 됩니다. 똑똑한 오이디푸스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죠. 먼저 역병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아내의 남동생이자 처남인 크레온을 아폴론 신전에 보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살인범이 테베에 들어와 있는데 그놈 때문에 테베가 오염되었고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범인을 잡아 처벌해야 도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재앙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크레온의 보고를 들은 오이디푸스는 그 범인을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먼 곳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이러한 오염을 몰아낼 것이오. 카드모스의 다른 백성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오. 나는 무슨 일이든 다 할 것이오.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가 왕이 되기 전 테베의 왕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선왕인 라이오스를 본 적은 없지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그의 죽음을 자기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 범인을 잡아내겠다고 합니다. 범인은 자수하라.
그리고 범인을 알고 있는 자는 신고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그가 백성들 앞에서 장담한 그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고 볼 일입니다. 그는 테베의 최고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도 부릅니다. 선왕 라이오스의 살인자를 찾아낼 단서를 얻기 위해서였죠. 테이레시아스는 장님이었지만 가장 지혜로운 예언자로 명망이 높았습니다. 소년의 인도를 받으면서 등장한 테이레시아스에게 오이디푸스는 도시를 더럽힌 살인자를 찾아 도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전개된 내용에서 우리는 그리스 비극의 전형적인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더럽혀졌다고 할 때 오이디푸스는 미아스마, 즉 오염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 미아스마, 오염을 씻어내야 도시는 깨끗해지고 사람들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화의 의식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카타르시스라는 표현은 원래 죄를 씻어낸다는 종교적인 의미였습니다. 카타르시스를 위해서는 제의에 바쳐지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오염을 씻어내는 카타르시스, 이것이 비극에서 가장 핵심적인 뜻이며 비극의 기본적인 구조를 구성합니다. 이 작품은 이런 구조에 아주 충실하죠. 무대 위에서 이제 누군가가 마치 제단 위의 제물이 불에 태워져 재가 되듯이 도시를 더럽힌 살인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겪으며 쓰러져 죽거나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 죄는 무대 위의 주인공들이 저지른 것이지만 동시에 관람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는 아테네 시민들의 가슴 속에 잠재된 죄, 욕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도려내고 태우고 씻어내는 카타르시스의 의식을 곧 거행할 겁니다. 과연 누가 이 죄를 짊어질 죄물이 될까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불러낸 오이디푸스는 중요한 단서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테이레시아스는 라이오스의 살인자에 관해 말할 수 없다고 버팁니다. 오이디푸스는 답답하고 애가 타지만 테이레시아스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테이레시아스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혹시 이 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언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돌팔이 예언자 같으니라고. 아니, 혹시 이 자가 라이오스의 살인에 직접 연루되었나? 뜻밖의 범인으로 몰리자 테이레시아스는 홧김에 입을 열죠. 당신이 바로 이 나라를 오염시키는 불경스러운 자이니까 당신이 찾는 그분의 살인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겠소. 테이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은 눈을 뜨고 있지만 어떤 불행 속에 빠져 있는지도,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누구와 함께 거주하는지도 볼 수 없소. 오이디푸스는 테이레시아스의 말을 곱씹다가 크레온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크레온은 오이디푸스의 처남이지만 예전에는 라이오스의 처남이었습니다. 라이오스 왕이 죽고 난 뒤에는 공석이 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통치했죠. 만약 그가 권력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갑자기 나타나 왕위를 차지한 오이디푸스가 제거 대상 1순위겠죠. 오이디푸스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델포이 신전에 갔다 온 크레온은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가 테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시가 더럽혀졌고 재앙이 닥쳤다. 그 살인자를 찾아내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고 테이레시아스를 불러와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때마침 등장한 테이레시아스는 라이오스를 죽이고 도시를 오염시킨 자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둘의 말과 행동을 껴맞춰 보니 음모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이 예언자와 짜고서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테이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테이레시아스는 더욱 기묘한 말을 남기고 떠나죠. 오늘 하루가 당신을 태어나게 하고
죽일 것이요. 형제이자 부친으로 제 자식들과 버젓이 살고 제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자 그녀의 남편이며 아비와 함께 씨를 뿌리고 아비를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이 훤히 드러날 것이요.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를 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테이레시아스가 떠나고 크레온이 나타나자 오이디푸스는 그에게 역모의 죄를 묻습니다. 크레온은 펄쩍 뛰며 반박합니다. 이때 왕비 이오카스테가 나타나 싸우고 있는 오이디푸스와 크레온을 말립니다. 크레온이 가져온 아폴론의 신탁이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폭로나 믿을 게 못 된다고 말입니다. 이오카스테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전에 이오카스테와 라이오스 왕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아버지를 죽인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겁먹은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자 발 뒤꿈치에 구멍을 뚫고 끈으로 묶어 산에 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라이오스는 델포이로 가는 포키스 상거리에서 도적들을 만나 살해당했습니다. 결국 라이오스가 아들의 손에 죽게 되리라는 그 끔찍한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오카스테는 오이디푸스를 안심시키고 싸움을 말리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그녀의 말은 역효과를 냅니다. 오이디푸스는 진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안에 떨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라이오스가 살해당했다는 바로 그곳에서 오이디푸스도 예전에 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지른 살인 사건의 장소, 시기, 피해자의 인상착의가 그곳에서 죽었다는 라이오스 왕의 살인 사건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안을 어느 정도 떨쳐낼 수는 있었습니다. 당시 생존자는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혼자가 아니라 도적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사건에서 오이디푸스는 혼자였으니까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두 사건은 아주 비슷하긴 해도 다른 사건인 셈입니다. 오이디푸스를 불안하게 만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오카스테가 들었다는 예언과 같은 내용의 신탁을 오이디푸스도 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테베가 오기 전에 코린토스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가 자신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죠. 나는 누구지? 나의 부모는 누구지? 이런 혼란에 빠진 오이디푸스는 델포이 신전에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대답 대신 충격적이고 끔찍한 신탁이 내려졌죠. 오이디푸스, 내 운명은 나를 낳은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와 결혼해 볼 수 없는 그런 자손들을 이 세상에 내놓을 운명. 오이디푸스는 깜짝 놀랐고 절대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이디푸스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가 탐났다면 오이디푸스는 그 끔찍한 신탁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될 기회를 포기하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자신을 키워주었던 고향 코린토스를 떠났죠. 만에 하나라도 신탁대로 부모님께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인간으로서 도덕적 품격과 명예를 지키는 것을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안락한 궁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친 광야를 떠도는 방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걸 버린 그의 선택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밑바닥 삶의 시작인 줄 알았는데 우연찮게 테베를 괴롭히는 스핑크스를 무찌르고 테베의 영웅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이오카스테와 결혼도 했고 시민들의 존경과 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고결한 도덕적 결단을 내리고 실천했기 때문에 신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상으로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최절정의 순간에서 인생의 반전을 맞게 됩니다. 오이디푸스가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코린토스에서 사자가 옵니다. 오이디푸스를 길러준 아버지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가 죽었으니까 코린토스로 돌아와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소식을 가져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에게 내려진 끔찍한 신탁이 빗나간 것에 대해서는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코린토스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끔찍한 신탁의 반쪽, 즉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코린토스의 사자가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여, 그대는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게 분명하군요. 그분들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길 꺼리신다면 몸을 떨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폴리보스는 혈연적으로 당신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니까요. 코린토스의 사자는 오이디푸스를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더욱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이디푸스가 죽일까 봐 걱정했던 코린토스의 왕은 오이디푸스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결혼할까 봐 걱정했던 코린토스의 왕비는 오이디푸스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는 코린토스의 사자가 오이디푸스를 아들로 부른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테베의 키타이론 산에 왔다가 갓난아이로 버려진 오이디푸스를 코린토스로 데려갔고 그때까지 자식이 없던 코린토스 왕 부부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왕과 왕비는 기쁜 마음으로 오이디푸스를 친아들처럼 키웠고요. 코린토스의 사자는 죽을 뻔한 오이디푸스에게 새로운 삶을 준 셈이죠. 그러니 그는 오이디푸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오이디푸스에게 내 아들이여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로만 해서는 의심을 사겠죠.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습니다. 그는 오이디푸스에게 발이 부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갓난아이로 버려졌을 때 뒤꿈치가 뚫린 채 발이 끈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이디푸스란 이름도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오이디라는 말은 붓다라는 뜻이고 푸스는 발이라는 뜻입니다. 오이디푸스는 부은 발이라는 뜻이 됩니다. 코린토스의 사자는 왕과 왕비가 친부모가 아니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신탁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며 오이디푸스에게 안심하고 코린토스로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이디푸스의 동궁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친부모는 도대체 누구일까? 코린토스의 사자는 테베의 양치기가 어린 오이디푸스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그 양치기가 누구냐고 물었죠. 그러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테베의 원로들은 그 양치기가 바로 라이오스의 살해 현장을 목격하고 살아남았던 그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양치기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내인 이오카스테가 잘 알 거라고 하죠. 그 순간 이오카스테는 모든 것을 직감합니다. 그녀는 수사를 중단하라고 간청합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그것을 탐구하지 마세요. 내가 괴로워하는 걸로 충분해요. 불행한 사람.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길.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라이오스 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의 살해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코린토스의 사자는 테베의 양치기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테베의 양치기는 자기가 라이오스의 명령을 받아 산에다 내다 버린 아이가 오이디푸스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자 큰 충격에 빠집니다.